아, 아, 아. 그냥 수업 미분을 할 건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미분을 왜 배우는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볼 필요가 있어요. 미분을 왜 하냐면, 일단 적분을 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우리가 주로 하는 주된 이유는 그래프의 개형을 쉽게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한다고 했어요. 미분 작게 자르는 거잖아요. 그걸 자른 거를 연결해보면 그래프가 되니까 그걸 하려고 미분을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배운 목적을 활용해서 그때 극소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걸 판단하는 거를 먼저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증가와 감소 판단을 하는 걸 함수 전체 범위에서 구간에서 점으로 점점 좁혀가 볼 건데, 그래서 함수 전체 범위에서 보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렇게 두 가지 그래프를 임의로 그려봤을 때 x값이 a와 b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쳐보면은 그에 해당하는 함수값 y값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a값이 b값보다 작을 때 이 함수값도 fa가 fb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은 얘는 증가하는 함수겠죠? 그래서 증가 함수고, 이 x값이 반대로 a보다 똑같이 a가 b보다 작을 때 함수값이 얘는 fb가 더 컸잖아요. 큰 게 더 컸는데 얘는 작은 게 더 큰 거죠. fa가 fb보다 클 때 이 경우는 감소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얘는 범위가 전체 함수였잖아요. 이거를 범위를 a에서 b까지로 줄여볼게요. A에서 B까지로 줄여보면은 이게 얘는 전체 함수였지만 얘는 이 사이에서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A와 B 사이에서 fx는 증가 함수다, 감소 함수다 이렇게 얘랑 관계는 똑같은데 얘를 범위를 함수 전체에서 구간으로 줄였으니까 그 구간에서 증가 상태고 구간에서 감소 상태다 이렇게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구간으로 줄였는데 그걸 한 점으로까지 줄여볼게요. 이 점에서 증가 상태인지 감소 상태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 fa라는 함수값이 있고 거기에서 조금 작은 거 그리고 조금 큰 값을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다가 이제 충분히 작은 양수 h라고 써줘요. 충분히 작은 양 충분히 작은 양수 h. 그게 이제 극한을 그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충분히 작은 양수 h. h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네. 얘기가 틀리죠. 이게 있어야 돼요. 충분히 작은 양수. 그러면 a보다 조금 오른쪽, a보다 조금 왼쪽. 그래서 조금 왼쪽에 있는 거가 함수값보다는 크고 조금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는 작고, 그렇게 되면은 얘는 x는 a라는 점에서 함수 fa는 증가 상태에 있다. fx가 x가 아니지, 거긴 a가 맞고. 네. 거기는 a라고 쓰는 게 맞고. 네. 거기는 a라고 쓰는 게 맞고. 해석을 할 때 fx가 증가 상태다. x는 a에서 fx가 증가 상태다. fx가 증가 상태에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그란 거는 동그란 거. 아니, fx가 증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반대로 조금
오른쪽에 있는 게 더 작고 또 왼쪽에 있는 게 더 클 경우는 x는 a에서 fx가 감소 상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쌤이 이거 하실 때 엄밀히 말하면 얘를 미분해야 완전히 점에서의 미분이 나온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분을 우리가 잘게 쪼개는데 네. 저기 이제 충분히 작은 양수라는 말 자체가 극한 개념이거든요. 극한데 충분히 작은 양수라는 게 얼마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0에 가까워진다는 뜻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굉장히 완벽하게 미분이 종료가 된 상태에서만 네. 종료가 된 상태에서만 미분이 나오는 거야. 완벽하게 미분이 종료가 되는 얘를 미분해야 완전히 정말 얘를 여기다 리미트 이제 이걸 써줘야 된다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 아. 말이 요거는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네. 식으로 쓸 때는 여기다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하면 네. 요게 이제 그 말이 된다. 아 이거는 우리가 요걸 그냥 빼고 생각하고 요걸 넘겨서 빼주고 네. 요걸 넘겨서 빼주고 나누기 h를 해주면 그게 f 프라임이 완전한 미분. 아, 네. 그래서 그 완전한 미분이 되게 그걸 해서 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미분 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아 이걸 가지고 미분식을 만든 거예요? 아 그럼 첫 번째 거를 이용을 해서 해볼 건데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이게 변화량이 마이너스 h니까 그걸로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미분을 해준다고 하나? 미분을 하면 미분을 h가 0으로 보내는 거예요. h를 0으로 보내면 얘가 f 프라임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는 거죠. 얘가 그쵸, 마이너스를 이거에다 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얘가 자미분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서 부호가 이렇게 된 거고 이건 아니고요. 프라임 마이너스 얘가 썼잖아요. 네. 자미분. 그리고 여기는 h가 양수로 가요. 네. 양수였대요. 왼쪽에서 올라오는 거죠. 왼쪽에서. 네? 그럼 여기까지는 이거예요? 맞죠. 마이너스 h로 나왔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h로 나눠서 h가 양수라고요. 여기 h가 양수라는 말이 아까 있어야 된다고. 네. 이제 구간이 마이너스 h니까 마이너스 h로 나온 분호가 바뀌고 거기다 극한 취해주니까 분호가 생기고 네. 자매분계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이렇게 돼서 자매분계수. 이건 없는 얘기예요. 이 뜻 자체가 그 뜻이에요. 얘가 자매분계수고 얘가 이거에서 이걸 바뀐 거는 변화량이 마이너스 h인데 h 양수라서 바뀐 거고. 극한 취해졌으니까 등호 생긴 거고. 네. 그래서 자미분 계수는 0보다 크거나 크거나 같다가 나온 거고. 똑같은 건데 이거는 얘가 여기는 구간이 h니까 h로 나눠주니까 구호 안 바뀌고 이게 의미분계수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네. 자매분계수, 의미분계수 그 점에서 이 미분이 다 나오는 여기니까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에요?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잖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증가상태다. 잠깐만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접선의 기울기. 저는 기울기가 맞다. 이상 기울기지? 기울기가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계속 증가하고 그렇구나. 기울기라서 그래서 이거를 접선을 써도 이거를 했는데 얘가 기울기가 양수인 거잖아요. 접선들이 다 양수라고. 네. 근데
얘, 속선이 양수잖아. 그게. 아, 예시를 두 개를 드신 거예요? 근데 아, 저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건 줄 알았네. 적선이 양수인데. 아, 적선의 기울기가 양수인데 다 양수잖아요. 네. 그죠? 이것도 적선이 양수잖아요. 양수. 이거 다 양수잖아요. 음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fx. 어찌됐건 fx는 증가나. 아, 그 소리구나. 적선의 기울기가 음수이네. 이렇게 내려가는 애도 있고 이렇게 내려가는 애도 있고. 적선의 기울기가 이거는 증가하면서 내려가는 거고 네. 이거는 감소하면서 감소하면서 내려가는 거고 어쨌든 다 음수. 내려가니까. 그럼 얘는 상수일 경우는 그냥 옆으로 가는 거. 거니까. 적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영. 옆으로 아. 그래서 얘는 상수가. 그래서 우리는 미분을 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추세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극대수의 개념을 들어가 볼 건데,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우리가 여기 A, B, C, D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이 구간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 구간에서는 기울기가 다 양수죠.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f'x는 0보다 크고 기울기가 다 양수니까 증가 상태라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여기 증가 함수라 하면 안 되죠. 증가 상태라 하면 되죠. 그 구간에서 증가하면 이 구간에서는 또 x는 b1 때를 딱 봤을 때 얘는 기울기가 이렇게 된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니까 f'x는 0이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b랑 c 사이를 봤을 때는 f'x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는 0보다 작겠죠? 그래서 감소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C1 때 경우도 봤을 때 얘도 똑같이 얘랑 똑같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잖아요? 그래서 f'x는 0이 되고, C와 D 사이일 때는 또 다시 올라가니까 여기랑 마찬가지로 증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증가하고 감소하는 상태가 바뀔 때마다 그 바뀌는 지점에서 항상 접선 기울기가 0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점을 우리가 극값이라고 불러요. 맞죠? 왜요? 아니요? 바뀔 때마다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지점. 양수 음수로 바뀌는 사이에 꼭 0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밑에서. 여기가요? 네. 밑에서 하는 얘기는 그 얘기죠. 지금 우리는 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네가 이 그래프 예를 들다 보니까 여기서 0인 거야. 네.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생겨버리면 여기 증가죠. 네. 여기 감소죠. 네. 여기서 극태는 맞아요. 네.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없죠.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극값의 정의 자체가 미분에서 0이 극값이 아니다. 여기서 이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여기서 보면 미분에서 0인 게 극값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x 이퀄 a에서 fx가 극값을 가지면 미분은 가능한가 따져야 된다. 만약에 미분이 가능하다면 f'a가 0일 때 극값을 가진다라고 하겠지만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이 없으면 반드시 f'a가 0일 때 미분이 극값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아, 그러면은 이걸 설명해. 굉장히 복잡하게 써놨어요. 이해도 못하고 지금 엄청 복잡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x는 a에서 fx가 극값을 가질 때 극값의 정의는 네. y는 fx, x는 a에서 극값을 가진다. 네. 라는 말의 정의가 네. f' a 마이너스와 f' a 플러스의 부호가 다르다가 정의예요. 이게 정의예요. 좌우의 접선의 기울기가 다르다. 미분이 꼭 가능할 필요는 없어. 근데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y는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어.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다면 그러면 그때는 f 프라임 a가 0이라는 말이야. x에서 극값을 가진다라고 하면 이거랑 같은 말이 된다고. 근데 이 다항함수는 미분이 가능하니까 이들이 문과에서 다루는 게 대부분 다항함수거든. 다항함수만 보면 마치 이게 극값을 가진다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아니라 이걸 기억해. 극값을 가진다는 건 다음에서 접선적인 게 부호가 다르다. 0이 아니라. 그러니까 0은 왜 하냐면 그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후보 찾는 거야, 이거 후보. 후보 찾기 하는 거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 만약에 응? 그러면 여기 극대 맞죠? 네. 어떤 기울기 0이다. 네. 여기 A라고 F 프라임 A 여기 0이 맞으니까 극대. 네. 이것 때문에 극대는 아니고 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서 F 프라임 A 마이너스가 양수. 네. 그래서 여기서 F 프라임 A 플러스가 음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다 내려가니까 극대라는 뜻이에요. 1분에서 0이 아니고. 여기에도 일명 전곡 있잖아요. 여기도 0이거든요. 어? 그럼 여기서 F 프라임 B가 0이니까 그럼 이게 극값이냐? 아니지. 극값을 가져? 아니죠. 극값이라는 건 주변보다 높거나 주변보다 낮을 때 극값이라고. 여기서 보면 요 밑에 보면 F 프라임 B 마이너스 음수죠. 네. 감소하고 있었지. 여기서도 감소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었죠, 안 바뀌었죠? 안 바뀌었어요. 부호가 안 바뀌었지. 그치? 네. 부호가 안 바뀌었으니까 그 값을 가지지 않는 거죠. 미분은 0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안 돼.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C라고 하면 여기서 F 프라임 C 마이너스 음수죠. 네. 여기서 F 프라임 C 플러스 양수죠. 부호가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값을 가지고 감소하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미분 값의 부호가 바뀌는 게 그 값인 거지. 미분에서 0인 건 아니다. 근데 여기서도 미분 0, 여기서도 미분 0, 여기서도 미분 0이니까 미분 0이라는 건 후보 찾는 거예요. 후보 찾아서 좌우의 부호를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한 게 아까 이제 이 같은 말 중에 이번에는 이 말을 복잡하게 써있는 건데 중요한 말은 그 말 하나인 건데 여기 보면 x는 a에서 fx가 그 값을 가진다. 그래서 미분이 가능한가를 따져봐야 돼. 그죠? 미분이 가능하면 프라임 0. 그지? 에다가 전곡점 아니에요.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러면 프라임 0을 찾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f 프라임 0 얘는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면 이거냐 이것도 틀리다. 왜? 누구 때문에? 변곡점이 없다는 거고. 그래서 미분 가능하고 변곡점 없다고 할 때만 프라임 0이 그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두 개 다 완벽해야 된다. 그래서 일루도 못 가고 일루도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의 전제는 극값의 정의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걸 헷갈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극값의 정의를 F 프라임 A 마이너스 F 프라임 A 플러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극값을 가지고. 오케이? 저 방금 쌤이 하셨던 얘기를 나를 한 건데요. x가 a일 이게 뭐를 한 거냐면 아까 미분 가능하다고 해서 미분 불가능하거든요. 뒤에서 미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오면 안 된다.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말해야 돼요? 미분에서 0이라고 해서 그 값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아, 미분해서 0이라고 했을 때 미분이 안 된다고 해서 그 값을 안 가지는 것도 아니다. 미분 안 된다고 해서 그 값을 안 가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걸 첫 번째 예였고 두 번째 그게 예는? B가 그 얘기죠. 미분이 안 돼도 그 값을 네. 가지고 네. C는 미분이 되는데도 그 값을 못 가지고 얘는 x는 a에서 여기랑 여기랑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 대값을 가지는 거고 얘는 얘랑 얘는 자체가 접선을 가질 수가 없어서 미분이 안 되는 말이에요. 안 되죠. 그래서 얘는 근데 제일 작은데 극소값 주위의 값보다 작으니까 극소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미분계수는 음수고 네, 음미분계수는 양수니까 바뀌잖아. 자미분계수는 음수고 음미분계수는 양수인데 자미분계수하고 음미분계수는 무조건 존재하지. 네. 미분이 안 되든 되든. 근데 그게 같아야지 미분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미분이 안 되지. 네. 그 값이 다르니까. 네. 하지만 그 값의 부호가 다르니까 네. 그 값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미분계수는 음수고 음미분계수는 양수인데 얘네들 같지 않으니까 미분이 불가능한데 주위 값보다 작은 극소값을 가지고 그 값을 가지는 거고 부호가 바뀌니까. x는 c일 경우에는 자미분 계수랑 음미분 계수랑 곱했을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인데 자미분 계수랑 음미분 계수랑 똑같이 부호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긴 하지만 그 값을 가지지 않는 거고 그렇게 곱하면 같은 부호는 양수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곡선이 변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변곡점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그냥 첨점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미분이 된다고 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해서 다 그 값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에 관례를 들 때 첨점이랑 변곡점을 예로 들어야 돼요. 그건 변곡점. 변곡점 예로 들어야 돼요. 미분에서 0이라고 해서 그 값을 가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건 변곡점 예고 네. 미분이 안 돼도 그 값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예를 드는 게 첨점이고. 그래서 여기에 그거 쌤이 말씀하신 정의를 내린 여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미분계수가 음수고 얘는 음미분계수가 양수면 여기는 극소값이고 반대로 자미분계수가 양수고 음미분계수가 음수면 그때 값을 가지는 거죠. 네. 이거는 별표를 칠 만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건 별표를 칠 만한 얘기는 아니고 이게 중요한 얘기고 이때 거는 미분 가능하고 변곡점이 없다라는 말이 다 있어야지만 프라임 0의 의미가 생긴다. 이건 의미가 없는 얘기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얘기, 위에 있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 그래서
이제 이거 개형을 그려야 되는데 방금을 했던 극대급을 이용을 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려고 해요. 그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때는 또 미분을 하면 유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미분을 했을 때 그 미분 개수가 0이 오는 값을 먼저 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양수, 음수 이걸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만족한 x값의 양쪽에 그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를 판단을 해볼 거예요. 예를 들었는데 일단 이 함수는 3차 함수니까 이런 모양이 되고 우리가 이 가운데에 어떤 점이 올지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몰라도 돼요. 그냥 아 이건 그냥 상관없는 얘기예요. 전혀 몰라도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일단 미분을 해볼게요. 미분을 하면 이런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미분을 한 이유가 접선의 길이가 0인 점을 찾기 위해서잖아요. 미분값이 0인. 그래서 우리가 미분값이 0인 점을 x-1이랑 1을 찾아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이제 이 양끝 얘를 중심으로 좌우에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얘를 어떻게 해요? 넣어보는 거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를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가 양수야, 음수요. 음수지, 얘는. 음수. 두 개 곱하면. 아, 양수. 끝이야. 아,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수를 넣어보면 얘는? 양수. 얘는? 음수. 끝이야. 아, 음수. 오케이, 이거 해보면 1보다 큰 애들은 양수. 그래서 얘 값이랑 얘 값을 구해줘서 이걸 기준으로 올라가는 거야. 증가하다가 증가한다는 네. 감소하다가 여기에서 내려오고 얘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6,0 찍고 6, 마이너스 4 찍고 올라갔다. 아, 이렇게 대입을 해서 이게 그래프예요. 맨 밑에 있는. 이렇게. 이거 증가표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직은 너는 안 했는데 이과애들 같은 경우 이계도 함수라고 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이게 위로 볼록해서 올라가는지 아래로 볼록해서 올라가는지까지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증가라고 해서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증가가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거 판단하는 게 이제 이계도 함수라고 두 번 미분하면서 한 번 더 하면 돼요. 뭘 무슨 원리인지 몰라. 봐라. 이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지.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니까 f'x가 감소하지. 어? 네. 감소하니까 f'x는 뭐가 돼? 음수가 되지. f'x가 감소하니까 f'x는 음수. 요건 f'x가 증가하니까 f'이 양수. 이제 위로 올라가 아래로 올라가 판단이 돼. 그러면 지금 너는 요거를 이제 대충 그린 건데 정확하게는 부드럽게 그려줘야죠. 이렇게 넘어가는 거. 증강표가 중요해요. 이것도 필요는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애를 찾아주기 위해서 미분을 했고 또 0이 되는 부분인 얘랑 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를 넣으면 얘는? 양수? 얘는? 음수? 음수.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를 넣어도 얘는? 양수? 음수? 음수. 2보다 큰 애 넣으면 양수야. 그래서 얘는 이거랑 내려가다 올라가요. 내려가는데 저거 이제 변곡이 끼었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 그럼 여기에서 한번 꺾여서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돼요? 접선이 0이죠. 접선이 0. 여기서 접선이. 그래서 그때 극수와 미분에서 확장시켜서 최대 최소와 미분이라는 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극대 극수와 미분에서는
그 함수 전체를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런 거를. 근데 이게 정의역이 x 그 정의역이 실수 전체에 해당하지만 우리가 하려고 한 최대 최소는 정의역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다른다는 거예요. 정의역의 구간을 준다고요. 구간을 준다고요? 예를 들어 전체 구간에서 최대 최소가 있어 없어. 예를 들어서 이거 최대 있어 없어. 이 그래프에서 최대 없어요. 없죠. 최소는 있죠.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구간을 잘라버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버리면 네. 최대값이 있죠. 아, 네. 아, 그래서 최대 최소 얘기할 때는 항상 구간에 대한 얘기. 물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과에서 나오는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그리고 최대 최소가 다 있어요. 구간에 관점. 구간을 자르면 무조건 최대 최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구간을 자르면. 최대 최소가 있을 때 구간을 잘라야 되는 건 아닌데 구간을 정의역을 제한적으로 줘버리면 최대 최소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게 어떤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고 할 때 그냥 얘 이렇게 주어졌다고 치면 x는 a를 대입하고 x는 b를 대입해서 둘 중에 큰 게 최대고 작은 게 최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처음에 할 때 x 값에 대해서 함수 값이 똑같이 큰 게 크고 작은 게 작고 한 게 있는 반면에 감소함수일 경우에는 x 값이 더 큰 거였는데 함수 값이 작게 나오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선생님이 이 예를 왜 들었을 거 같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예를 왜 들었을까? A를 대입하고 B를 대입해서 최대 최소 증가 감소 상태 함수를 생각하지 않았어. 증가 함수는 양 끝에 값만 대입을 해서 비교를 해서 최대 최소를 할 수 있는 애들이 있지. 그냥 뭐 3, 이게 직선 아니 1차? 끝이 1차 함수. 근데 니들이 함수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운 게 1차 함수예요. 그래갖고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저 짓을 하는 거죠. 구간을 보고 최대 최소 하라고 그러면 1 넣고 3 넣고 두 개 비교해서 이거 최대 이거 최대 이딴 식으로 해요. 1차 함수에서 그게 맞아. 근데.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그치? 근데 1차가 넘어가면서부터 얘가 넘어갔다 내려올 수도 있고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애들이 1차 함수를 배울 때 이렇게 쑤셔 넣어서 공부를 했던 애들이 2차 함수에서 그 짓을 해서 틀리거든. 중학교 애들. 그거를 못 버리는 애들이 고등학교 와서도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 짓을 한다고. 그냥 경계값 집어넣고 최대다 최소다 이렇게 버리는. 그래서 이제 넣어놓은 거고. 그러니까 증가감수를 모르니까 네. x가 변할 때 증가감수를 모르니까 안 된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더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전체가 증가인지 전체가 감소인지가 아니다. 이용이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니까 더 올라갔다 내려왔는지 더 내려갔다 올라왔는지 모르니까 대입해서 하면 안 된다. 아, 얘가 제일 끝이고 제일 끝이지만 중간에가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1차 함수야 이게 끝이고 이게 끝이면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딴 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릴 때 일단은 저렇게 해주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올바른 풀이를 보려고 하면은 일단 입력값을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이 가로축이 뭐로 둘지 그 입력값을 결정을 해야 되고 그 정의역 입력값의 범위를 신경 써야 되는 그러니까 누구가 입력값이냐 이거지. 어떤 함수의 누구가 입력값이냐. 예를 들어서 y는 fx다 그러면 x가 입력값인데 여기 써있는 것처럼 g의 fx면 fx가 fx가 입력값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x의 범위를 얼마라고 줬어요. 예를 들어서 1에서 3, 4이라고 줬으면 fx의 범위를 찾아내서 gfx의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로축이 여기는 fx고 여기는 x고 다르죠. 그러니까 그래프 그릴 때 가로축이 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가로축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합성함수는 합성한 만큼의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합성을 두 개 했으면 두 개, 세 번 했으면 세 개가 나와. 왜냐면 이거를, 물론 이거 두 개를 짬뽕을 시켜서 x의 gfx를 그릴 수도 있어. 네. 이걸 이렇게 해서 그릴 수도 있죠. x의 gfx를 그릴 수도 있긴 한데, 그게 너무 힘들죠.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힘들지. 해봤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안 해봤어? 그냥 이 상태로? x의 fx 그래프 그리는 거 해봤냐? 해봤잖아. X GFX요? x의 gfx 그래프 그리는 거 해봤잖아. 해봤죠. 뭐 fx를 예를 들어서 fx를 x 플러스 3이다 해놓고 gx를 뭐 x제곱 플러스 400 빼기 4다 하면은 그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쑤셔놔가지고 네. 쪼개라는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이 그래프를 굳이 그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gfx의 범위만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 그리고 이거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림이 희한하게 그려놨는데 여기가 b죠, 여기가 b. 그죠? 네. 정의역이 x가 a에서 b 사이일 때 x는 c에서 d 사이니까 fx가 c에서 d 사이일 때 여기만 이렇게 싹싹 그려주면 여기가 이렇게 정리가 돼.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릴 때 함부로 실선으로 그리지 마라 이런 얘기 했었어요. 네. 해당되는 것만 실선으로 그려. 네. 그래서 얘네는 점선으로 그리듯이. 점선으로 그리거나 안 그려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미분의 역할은 이걸 개형만 그려주는 거예요. 대략적인 모양만 그려주죠. 정확하게 못 그려. 변화율과 도함수 단원에서 우리가 최대 최소의 법칙이었나? 정리 그거를 배웠잖아요. 이게 A와 B 사이에서 닫혀 있고 얘가 연속 함수일 때 얘는 반드시 최대랑 최소를 가진다. 그래서 이거 왜 바꾸셨지? 여기가 네? 아, X와 Y 바꿨어요. 그래서 x 값이 a일 때 얘가 최소를 가지고 얘가 최대를 가진다. 그 최소로 A하고 B 사이 최소 있잖아요. A하고 B가 여기는. 최소 그거 최소. 아 여기가 최소가 있고 얘는 최대다. 그래서 여기에는 항상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 이걸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무슨 구간이라고 해요? 열린 구간. 대구간, 아까 대구간. 이게 열린 구간일 때 또 최대랑 최소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열린 구간에서 거기 최대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네, 얘가 최대잖아요. 비가 더 높은 것 같은데 되는 얘가요? 낮출게요. 그렇게 되지만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가 없고 최대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최대랑 최소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린 구간에는 안 된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할 수도 수 있고. 있어요. 그래서 자, 제가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는 건가? 그거 그리죠. 네, 얘가 다르니까. 아니, 못 그린다고요. 네? 넌 못 그린다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못 그린다고요. 입력값을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세제곱을 바꿔주기가 힘드니까 sin x로 통일을 해볼게요. 그래서 얘를 sin x로 이렇게 바꿔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럼 fx가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이걸 합성함수 꼴의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gx를 sin x라고 하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데 뭐라고 설명했지? 합성함수 취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걸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합성함수 풀듯이 풀어주면 되는데 먼저 이 안에 들어가는 gx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줄 거예요. 그럼 얘는 입력값이 x죠. 여기 gx에서 상에서는. 그리고 얘는 gx니까 sin x의 그래프를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sin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이런 관계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거를 그려볼 건데 gx를 t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GX도 사인 여기 요라고 지어서 t라고 썼잖아. 네. 그래서 이거 ht라고 썼지. 네. tt. 그래서 그거를 이게 t고 이게 t인 거야. 이게 바꿀 바꿔 쓰려면 네? t로 돌아가. t, ht 그래프 그리면 된다.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되잖아요. 이제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건 우리가 그 증강표 이용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거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서 그걸 기준으로 양쪽의 부호를 따져보는 걸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미분을 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값을 찾았어요. 1이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0 영하고 t가 없어. 미분하면 마이너스 t예요. 네.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게 영하고 1. 영하고 1. 그럼 이거는 그 영하고 1에서 영하고 0이라서 1에서 0. 그러네. 0보다 작은 애 집어넣으면 음수, 양수. 네. 0보다 0하고 1 사이 집어넣으면 음수, 양수. 근데 내가 화월 정의역이 마이너스라고 1 사이만 있으니까. 얘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긴 해야지. 마이너스가. 그래서 마이너스 1 바깥에 쪽에 있는 건 안 따지는 의미가 없지. 정의역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기랑 여기 이외의 값은 어차피 정의역이 아니니까 그려줄 필요가 없으니까 안 그려주고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값만 실선으로 그려주는 거죠. 이 그래프에 따라서. 이거죠. 네. 그다음에 1,2잖아. 1,2인데 그리면 어떻게 돼? 1,2인데 0.5. 그거 고친답니다. 이렇게. 네네. 이게 최대? 이게 최대. 최소. 그래서 fx는 이 사이에 낀다. 네. 끝이에요. 결국엔 이거는 그때부터 최대 최소는 그래프만 그리면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미분인 거죠. 별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미분만 할 줄 알면 다 그래프. 그러니까 이 뒤에 이제 나오는 활용들도 다 마찬가지. 미분 할 줄만 알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 이제 문제집에는 이제 미분법을 활용이라고 단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문제로 이제는 조금씩 소은이도 문제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문제적 개념을 읽을 수 있는 만한 것들을 준비를 해서 이해를 듣는 게 좋으시죠. 머리가 너무 많이 잡아. 네. 오늘은 이제 아무리 했어. 성명의 새끼는 오늘 옷고처럼 부려드린다. 오늘 말씀하셨어요? 형이 왜 안 왔어요? 몰라. 오늘 그 수업 해하고 그러니까 한다 그러니까 안 왔네. 그러고가 안 하네. 뭐랬어? 너 참 너 많이 잡아. 큰일 났다. 못할까? 응? 못할까? 나 이거 문제를 추려야지. 근데 이거 벡터 내적에 있는 것들은 이거 외분하는 거 하려고 하는 거라고 했어. 이거 위에 거야, 아래 거. 둘 다요. 둘 다. 둘 다요. 세 문제. 아니야. 이게 개념부터 해야 돼. 오.
이야. 가 편리하다. 컴퓨터를 할 때는 정말 유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컴퓨터를 쓰는 걸 보면 항상 뼈저리게. 해봐. 일단 공간 자체를 생각을 할 건데요. 저번에 뭐지? 공간 도형 설명할 때 이 차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게 다 평면에 대한 2차원에 대한 거였는데 지금 이제 공간 3차원에 대한 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면에서는 이렇게 평면 좌표를 그리면은 여기를 X축, Y축이라고 두고 했었고 공간에서는 3차원이니까 Z축이 하나 더 생겨서 X축, Y축, Z축에서 이렇게 공간 좌표를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간 좌표에서 하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랑 그리고 내분점 그리고 도의 관계식이랑 뭐가? 공간 자체를 모르는 게 그리고 무게중심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다 평면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식이 다 그러니까 공식 같은 게 다 똑같이 나오는데 만약에 평면에서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A1, B1에서 A2, B2까지 거리를 구하려면 A1-A2 되고 여기 B1-B2 제곱을 해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게 근데 좌표에서 만약에 여기가 A1, B1이고 여기가 A2, B2면은 피타고라스를 써가지고 A2-B2 A2-A1, B2-B1 해서 이 거리를 구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공간 좌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원리를 사용하면은 그림을 그리기 애매하지만 직립면처럼 하나. 이렇게 실선으로요? 직면면 그냥 아무것도 대각선을 직립면처럼 한다고 하나. 생각합니다. 직립면처럼 하나.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A, B, C축이고 원점을 A1, B1. A1, B1, C1으로 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제곱도 안 하죠. 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X랑 Y 평면에서 구하는 거니까 축에다가 X에서 썼던. 여기는 이 거리는 루트 A2-0제곱 저희 B2-0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개 알았으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을 하면 원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원리를 평면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은 요거는 똑같이 공식이 A2-A1 제곱 더하기 B2-B1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은 원리를 사용하면은 내분점, 외분점
그 구해방정식, 무게중심이 다 나오는데 우린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S라고 문제로 넘어가는 문제. 아니 그게 낫지 않아요? 아, 나 그게 너무 맞아.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패스를. 그러니까 원리를 똑같이 이용한다는 걸 알면 뭐 아니, 근데 저거 없으면 문제까지 사라지지 않나? 짜증나. 우와. 그다음 다시 붙여넣기? 이야. 생머리 좋다. 일단 이게 지금 뭐라 해야 되지? 아니 뭐라 해야 되지? 표준형이라 그러나? 일반. 일반형. 이게 구해방 형식을 전개를 시키는 거잖아요. 일단 그 중점이랑 반지름 그런 거를 중심이랑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표준형. X 플러스 1 6 더하기 3 9 그러면은 이게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3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2 이게 마이너스 4 더하기 5니까 1 그러면 0, 마이너스 2, 1에다 반지름이 1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공간에서 생각하면 헷갈리니까 평면처럼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대충 되고 원이 하나 이렇게 더 있어서 그게 교친이야, 교친이야. 아니 다른 만나서 생기는 원을 늘 구하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그게 그쪽에 생겼지, 저쪽에 생겼지. 원의 중심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네. 순간 거리는 거. 네네. 근데 일단 만난다 그랬으니까 이게 부가 이렇게 두 개가 만나면은 여기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원이 되잖아요. 왜냐면은 원이 돼요. 네 원이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 중점이 이렇게 있잖아요. 중심. 아니 중심 말하자면 원의 중점이. 중점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이 원의 반지름이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 원의 반지름이 되니까 그 여기는 중심간의 거리잖아요. 이거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는 점과 점자의 거리를 하면은 0 더하기 1 제곱 여기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1 더하기 1 더하기 4. 그럼 루트 6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원이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원의 반지름. 그러면 여기를 x라고 두면은 여기 루트는 마이너스 x니까 여기 길이가 나오니까 이게 원의 반지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평면의 방정식은 아직 안 했어. 네, 이거 벡터. 당연하지 않냐? 당연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이거 문제부터 해야지. 나 근데 나 직선의 방정식 그것도 모르는데. 수직 표시하고. 수직 표시하고. 그 방정식 쓰면 나와요? 저 삼각형 넓이를 네. 나타내면 그냥 나와. 저렇게 해도 되고, 저건 중학교 3학년 풀이고, 네. 피타고라스 2번 쓰면 나오지. 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제이콥 사인 법칙 써가지고 네.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잖아. 네. 그러면 1번 곱하기 높이 하면 높이가 아, 그런데. 그래도 방법이랑 그거나 그거나 별 차이 없을 것 같아. 이게 더 빨리 걸릴 것 같은데. 아닌가? 근데 이제 평면의 방정식까지 하면 곁들이면 이게 우리가 이제 뭐랑 연결을 할 수 있냐면 이거 어떻게 그랬어? 그거 두 개 뺐죠? 빼서. 이거 두 개 빼면 이제 평면이 나와. 네, 두 개 빼면 이제 평면이 나와. 네, 두 개 빼보면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z 마이너스 1은 0이고 평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쪽에서 요거 중심이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지. 네. 여기서부터 요 평면까지의 거리를 구해. 네. 계산을 x 빼기 y 더하기 2x 이건 0이라고 할게. 우리가 이거는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루트 그다음에 4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200 하면 루트 2분의 17. 여기가 루트 2분의 7이에요. 오. 여기가 이거 똑같아. 이거 나중에 써먹어서 보여요. 어쨌든 그 평면. 그러니까 이 평면이 나오니까 평면하고 구의 조선은 원이 될 수가 다음 거. 그냥 정말 내분 아직 안 알려줬잖아. 어? 내분 아직 안 알려줬잖아. 했잖아. 다 안다고 하고. 아. 그렇지. 이게 따로 빼줘. 네 그림 와, 저런 거네? 크게죠? 네. 밝게 빼줄 수 있어. 밝게 오! 이거를 여기 이 원점 5를 아닌가 원점이 아니지 그러니까 밑면의 중심인 점 5를 공간좌표의 원점으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x축으로 두고 여기서 p에서 5까지가 어차피 수직이니까 이걸 z축으로 두면은 이렇게 좌표를 딱. 안 돼요? 불안하지. 강선이. 근데 그러니까 QR을 X축을 했을 때 OP가 X축이 수직이 되는 건 직원분이라는 거야. 아니 이건 어차피 이걸 그려도 상관없으니까. 뭐라고? OP가 B가 T에서 원점으로 수직으로 딱 내렸는데 그게 X축 위에 X축하고 Y축 교점에 없으면 어떻게 돼? 아니 봐봐 이게 X축을 잡았지. 그리고 P에서
데이터 잡았잖아. 그냥 완충 거기다 갖다 맞추면 되는 거지. 아니 애초에 X축하고 OP하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 X축하고 OP? 그래요? 이게 원뿔이 약간 기울어질 수도 있는 거야. 원뿔이 공부를 기울어져? 직원뿔이라고 써있잖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 그걸. 원뿔, 직원뿔하고 원뿔하고 다르지. 아, 원뿔이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구나. 그렇지. 직원뿔은 딱 어떻게 올라가고 사방에 매칭인 거 직원뿔이라고 써. 그림이 약간 기울어지는 것 같아서 뭐. 직원뿔이라고 써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공간좌표로 그릴 수가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랑 높이가 둘 다 2가 됐으니까 여기는 0,0,2가 되고 그리고 Q는 반지름이 2니까 2, 0,0,0. 아 반지름의 길이가 있구나. 미안. R을 그리고 R이 마이너스 2,0,0이 되는데 해서 내분점 구해갖고 거리 구했다 얘기가 아니야. 네 P열 내분점이 다 짜서 그지? 네. 단면 당면 그지? 네. 2 2루트 네. 2루트 네. 그리고 코사인 세타 아 이게 2대 5 야 그지? 3분의 1루트니 3분의 1루트니 헐. 그죠? 여기서 코사인 세타 구하고 여기서 좌표로 나타내기 편한 애들은 좌표로 나타내고 좌표로 나타나기 힘든 애들이 있어.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좌표로 나타내기가 쉬워. 상관이 없는데 좌표로 나타내기 힘든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도형을 이용하는 평면 도형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오케이? 네. 때에 따라서는 좌표가 편할 때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도형이 편할 때가 있어. 이게 도형이 불편할 때도 있어. 도형을 쓴 게요. 이게 직원뿔이라서 이등변 삼각형이 돼가지고. 잘랐으니까 중심을 그냥 자르는 요거는 취사 선택을 자기가 해야 돼. 어떨 게 더 편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항상. 어떨 때는 이게 편하고 이걸 찾기가 힘들 때도 있어. 근데 그걸 찾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그럴 때는 그냥 좌표로. 그냥 좀 편하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공간대만 안 보이면 못 풀리는. 네, 큰일 났다. 이게 말을 많이 보는 게 제일 중요해. 이렇게 빼줘야 되나? 아니요. 안 빼줘도 돼요? 이것도 완전이랑 마찬가지로 공간좌표를 이용해서 당연히 공간좌표니까 다행이다. 아무튼 문제를 외워보면은 도트가 남쪽에서부터 10m/s로 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20m 위에 자동차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20m/s로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이 거리가 지금 여기서 30m 떨어져 있고 도트는 여기서 40m 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여기 P를 여기를 두든 상관없는데 빼줄게. 말이 안 보여. 안 보여요? 이게 네가 옆으로 옮겨가지고 말이야. 정말 간단하다. 이 P를 원점으로 두든 Q를 원점으로 두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P를 원점으로 두면은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자동차는 지금 여기 이만큼이 30m고
이만큼이 20m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아니지 0, 마이너스 30, 20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T가 어쩌지? 보트는 40, 0, 0,0. 근데 보트가 자동차가 20m/s고 보트는 10m/s인데 이게 보트는 여기가 남쪽에 속도니까 남쪽의 속도로 10m/s면은 40 더하기 초를 s라고 정하면 10s 콤마 빼기 빼기 10s 콤마 0, 0이 되는 거고 이게 보트 이 자동차는 저쪽에서 동쪽으로 뭐라고 있어? 저기 20m 높이 위에 20m/s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20m/s로 가려면 0, 마이너스 30 더하기 20s 그만 20이 된단 말이었는데 이 거리가 보트와 자동차 사이 거리가 최소가 될 때 거리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냥 정과 정 사이 거리라고 한 다음에 그러면 s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2차 함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주면은 잠깐만. 그래도 결국 미분을 들었으니까 2분이요? 미분에서 0을 더 시켰어.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게 지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참수라고. 2분 미분 배웠잖아. 해볼까요? 그러면 제곱 써봐. 하나씩 빼기 10. 최고. 그리고 30 플러스 20 제곱 더하기 그냥 그 미분은 루트 씌우지도 말고 시리즈가 어차피 S만 찾으면 되는 게 아니야. 미분. 그러면 다시는 GS S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그럼 마이너스 10. 바로 풀어. 곱하기 빼기 어디냐? 여기 더하기 2에 0이다. 그게 1, 0. 이게 0이 되면 S를 구하면 20 약분 20부터 약분. 그렇구나. 저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일단 1차적이에요. 선진화되지 않아요. 오. 그러네. 10 약분. 그러니까 S는 2가 나오는 여기 2초 이렇게 계산. 네, 그러면 여기다 루트를 씌운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거리가 나오네요.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게 그거거든요. 네. 복잡하고 그러니까 미분을 잘 쓰는 거니까. 그러네요. 2차 함수는 최소값 구하려면 2차가 함수가 아니더라도 3차든 4차든 뭐가 나와도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 미분 쓰는 거죠. 그래서 뭔가 수업하는 게 최소 구할 때는 미분 써서. 근데 그러면은 그게 0일 때가 한 군데가 아니니까 여러 한 군데 차이 날 있어요. 때는 따지면 미분을 보면 되죠. 여러 개가. 부호 따져보면 극소일 때가 최소. 경기 아니면 극소일 때가 최소고 경기 아니면 극대일 때가 최소입니다. 그쵸? 좀만 쉬었다 하죠. 이거 찾아야 돼. 지금 찾아서 개념하셨죠? 요즘이구나.